저희가 다는 불감증은 그래도 뭐 관계라도 할 수가 있는데 결혼하고서도 제대로 관계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여자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됐고 또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일어나는지. 보통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발기부전, 그다음에 여성의 이제 질경련증 때문에 이제 주로 생기죠. 뭐 드물게는 하나를 더 나눈다면은 그 앙드레 지드가 이제 평생 자기 부인을 처녀로 놔뒀는데 그거는 이제 동성애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동성애적인 거는 이제 일단 논외로 치면은 남성의 이제 발기부전하고 여성의 이제 질경련증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다음에 또 오랫동안 다루도록 하고 이 시간에 이제 질경련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왜 또 그런 일이 생겨나는지요? 네. 질경련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질이 경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 바깥쪽 3분의 1, 그러니까 안쪽 3분의 1은 이제 자궁경부 쪽인데 바깥쪽 3분의 1이 경련을 해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들어가려고 그래도 못 들어가요. 딱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는 거는 원인은 해부 병리학적으로 완전히 정상이에요.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요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심한 증상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 때문에 의사들 자신도 굉장히 놀래죠. 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 그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되게 이제 그 종교적이나 이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까 이제 그 성을 억압하는 유교적인 사회라는 게 나왔는데 그런 심하게 억압하는 환경에서 지내다가 남편이랑 이제 남편이 아니죠. 남자친구랑 요즘은 관계를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우발적인 그런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을 거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다르게 또 쉽게 얘기하면은 여성들이 이제 흔히 그렇게 교육을 받죠. 저렇게 커다란 남성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아플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뇌에 깊숙이 뿌리 박혀서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은요, 여자분이 조금 부드럽게 관계를 가지다 하기 위해서 그곳에다 무슨 젤을 바른다든가 뭔가 좀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걸 발라보는 건 도움이 되나요? 어느 정도. 윤활유 그러니까 또 갑자기 이상해지네. 그게 이제 심하지 않은 질경련증은 의외로 많아요. 여성들 자신이 안다고. 굉장히 뻑뻑하고 이렇게 잘 안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거는 많은데.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삽입이 돼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좋아져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를 삽입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버티는 거예요.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그게 하나가 충분히 되면은 손가락 2개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죠.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아는 게 많아서 참 걱정이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질경련증하고요. 질건조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게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질경련증은 아까 또 얘기했지만 경련이 일어나서 삽입이 안 되는 거고 건조증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들이 흥분을 하면은 남자가 흥분을 하면은 발기가 되잖아요. 여성이 흥분을 할 때 해당되는 게 소위 얘기해서 액이 분비된다 그러죠. 그게 이제 액이 분비되는 게 분비가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질건조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액 분비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남성의 발기부전이라고 생각하면 똑 맞는다고요. 똑같이 이제 성적 흥분기에 장애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여성의 액 분비라는 게 남자하고는 좀 다른 게 꼭 성적 흥분도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상당히 흥분이 있는데도 액이 분비가 적을 수도 있죠. 조금 전에 장미아 씨가 얘기하는 건 뭐 좀 발라본다라는 건 질건조증에는 건조증. 그러니까 질건조증에 이제 더더군다나 폐경이 돼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젤리 수용성 젤리여야 돼요. 지용성, 그러니까
지용성, 그러니까 오일 베이스드 오인트먼트라는데 그건 안 되고 수용성 젤리를 쓰는 게 이제 도움이 상당히 돼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질 건조증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면은 그럼 그런 걸 바를 경우에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혹시 이걸 발라서 내 몸에 좀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성 젤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괜찮다 이거죠. 그거는 나중에 물에도 씻겨 나가고. 근데 이제 지용성 젤리인 경우에는 그 피임을 하기 위해서 콘돔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콘돔이 찢겨 나가기도 하죠. 굉장히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수용성 젤리를 쓰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대방인 그 파트너 남성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은 다시 이제 질경련증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 질경련증 환자가 이제 꽤 많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뭐 3년이나 6년 돼가지고 한 번도 관계를 안 해본 그런 경우가 있고, 제 기록은 12년인데. 근데 이제 이게. 세상에. 요새 마치 본인 얘기처럼 굉장히 슬프게 하시네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결혼해가지고 제 기준이 그래요. 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둘 다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럼 병원에 오는 게 제일 확실해요. 병원이 확실하고, 그 남편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사태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남편의 발기력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우선은. 그죠? 그거부터 좋게 해놔야 돼요. 그거부터 좋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질경련증 남편들이 되게 너무 받아준다고요. 너무 약하고 받아들이고 부드럽고 소위 여성화되어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요즘 아프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아프다니까 참았다가 또 뭐 오늘부터 뭐 아니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걸 무식하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 질경련증이라는 것이 처음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일 때도 있다가 또 갑자기 또 그런 증세가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대개는 이제 처음에만 그러는데 괜찮다가도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여성들이 그런 호소를 해요. 뭐 하다가 가끔가다 또 질경련 증상이 생긴다.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욕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질경련증 여러분 뭐 이런 단어조차도 처음 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때요? 저쪽 마이크 잡으신 분이요. 예, 저는 지금 질경련증이라는 단어를 사실 처음 듣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아까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질경련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하는 방법은 병원에 오면은 뭐 질경련증은 이거는 99.8% 왜 100%라 안 그러냐면은 오면은 무조건 좋아지는데 와가지고 산부인과 진료대에 안 눕겠다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 환자들 빼고 하는 건데 일단 병원에 와가지고 한 3번에서 4번 오면은 아무리 심한 환자도 남편이랑 관계가 돼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여성 불감증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자기가 삽입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그 원인을 갖다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보통 이 성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은 박사님이나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꼭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렇게 그 어려운 그 전문 용어도 좀 사용하시면서 얘기하다가 끝에는 전문가를 찾아라. 병원을 와라 그러는데 사실 이 성 문제 가지고 병원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큰 용기 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치료책은 없나 그런 걸 이제 묻게 되는데 그럼 병원에 가서는 어떤 치료로 인해서 이 질경련증이 치료가 되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병원에 와서 이제 질경련증 치료하는 거는 이제 그 해가 확장기라는 게 있어요. 단계적으로 계속 그 질 입구를 넓혀주면서 삽입에 대한 공포를 이제 없애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근데 이제 그게 왜 자꾸만 병원에 와서 전문가의 그걸 하라 그러는 게, 그 질경증 환자가 무슨 뭐 혼자서 해가지고 잘 되면은 그렇게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관계를 안 하고 놔뒀겠어요. 그죠?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와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그 심하지 않은 질경련증은 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상당히 좀 좋아지죠.
질경련증 또 성기피증 이거 부부끼리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피증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피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질경련증도 이제 그 범주에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은 성적 이제 공황장애라 그래가지고 손끝만 닿아도 소름 끼치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각하네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냥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든다 그래가지고 공황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경우까지 생기는데 성기피증이 생기기 전에 보통 얘기하는 간단한 성기능 장애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성 불감증 이나 뭐 남편의 조루라든지 이런 발기부전 간단하게 고치기 쉬운 것부터 우선 치료를 하자는 거죠. 그거 나중에 이렇게 복잡해지면 나중에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네. 예. 네. 질경련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질경련증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 98% 거의 이제 100% 이제 고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내가 질경련증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병원 찾기에도 용기도 안 나고.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간이 혹시 질경련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질경련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섹스에 대한 속설 4번째. 입이 큰 여성은 그것도 크다. 줄리아 로버츠가 그래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걸까요? 질의 점막과 입안의 점막이 유사하다고 해서 입을 제2의 성기로 간주하긴 하지만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랍니다. 물론 입에 성감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속설이 끊이지 않는 거겠죠. 아까 불감증을 하셨는데 불감증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조루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성의 성반응에서 이 조루가 여성들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성들인 경우에 이제 보통 그 15분 이상은 끌어줘야 무슨 뭐 성적 흥분해가지고 오르가즘에 올라갈 똥 말똥 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루가 2, 3분 안에 끝나버리면은 이게 무슨 뭐 문전만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게 남성이 발기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발기가 된다는 게 음경으로 피가 들어가죠. 동맥이 들어가는데 그게 피가 들어가가지고 피가 모여가지고 하는 게 발기가 되는 건데 여자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그 골반 주위로 피가 다 들어가가지고 흥분기를 거치게 되는데 여성의 성반응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일단 남자들처럼 오르가즘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골반에 고여있던 피가 이렇게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돼가지고 몸이 가뿐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흥분만 해놓고 남편이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끝나고 가서 코 골고 자면은 이 골반이 굉장히 묵직하다 그래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프기까지 한다고. 그것도 하루에 뭐 한 달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할 때마다 이 지신이 이 부인이 이게 부인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노래죠. 그렇겠네요. 그게 결국은 뭐 성기피증으로 빠지는 거죠. 의학적으로 봐도 그럼 거기에 모여 있는 피들이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겠네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게. 그래서 가뿐하지 못하다. 그래서 찌하고 짜증이 나고 뭐 이러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자분들이 가뿐해서 반찬할 때도 콧노래 부르고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 여자들이요. 그러면 관계를 오래 하면 그 만족도가 높아지나요? 대개는. 그러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고 자위도 안 해본 여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갖다 놓고 조루가 아닌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은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해놓으면 이 여자가 굉장히 성적으로 좋아져요. 남자분들은 일단 그 발기가 되면은 이제 그게 성반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성의 성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타나는 부분이요. 어떻게 남자들이 지금 성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가. 오르가즘 말고라도요. 여성의 성반응도 결국은 그 남성들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흥분기, 고조기, 오르가즘기로 나눠가지고 흥분이 되는 게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음경이 발기가 되는 거고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애액 분비가 증가하죠.
그다음에 고조기가 되면서 오르가즘에 올라가면 남성이 이제 사정을 하는 것처럼 여성인 경우에는 이게 질이 그 질 앞부분 3분의 1이 이렇게 딱 오므러들어져요.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개마고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러면서 질 뒷부분은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나면서 이렇게 길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즈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박사님 뭐 길이가 6에서 8cm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뭐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은 남자들 뭐 15cm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다 들어가야 그러는데 그 여성이 흥분을 하면은 질이 길어져요. 질이 길어지면서 자궁이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르가즘기에는 동시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골반 주위의 근육이 0.8초 간격으로 뭐 몇 번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고 이러는 거죠. 질문하실 건데 그쪽 질문해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조그맣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네네. 예, 보통 그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성관계를 가질 때 오르가즘을 느끼면은 대부분 여자들은 소리를 많이 지르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다 지르는 건지 안 지르는 것도 있는 건지 그리고 지르는 게 좋은지 안 지르는 게 좋은지. 영화에서 포르노에서 나오는 그 여성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여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극화한 거고. 그죠? 네. 그거 가지고 괜히 그 여성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고 뭐 남편이랑 우연히 그런 보다가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질러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는 여성은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00명에서 5명에서 10명 성반응이 좋은 여성 중에서도 자제력이 없는 여성인 경우에. 근데 상대적으로 남성은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럼 남자하고 여성의 그 성반응은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하고 남성하고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이제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여성은 한 번 하고 나서도 또 반복 오르가즘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한 20% 정도 여성에서 이제 반복 오르가즘이 가능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오르가즘을 느낄수록 그 성적인 그 흥분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그 음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클리토리스라는 게. 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기관이에요.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의 그 음경으로 그 소변을 보죠. 그 다음에 정액이 분출이 되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성적인 문제, 성감각이 있죠. 하는 게 한꺼번에 다 있는 건데 예. 여성인 경우에는 음액이라는 거는 오직 그 성욕만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액을 통한 오르가즘이 원래는 그게 이제 제일 강렬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마스텐 존슨의 무슨 뭐 그게 특징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바뀌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자위를 해가지고 느끼는 오르가즘보다는 어떤 그 남편이랑 관계를 해가지고 꼭 오르가즘을 안 느끼더라도 그게 더 정신적인 만족감은 더 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음액을 통한 오르가즘을 하는 것보다는 질을 통한 오르가즘이 오히려 더 성숙된 오르가즘이라는 그런 얘기가 요즘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성은 오르가즘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죠? 네. 남자하고 달리. 유리한 네. 입장이네요. 그럼요. 네. 네. 질문 받을게요. 네. 요즘에 여자들이 유방 확대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성 반응이 있어서요. 뭐 시각적으로 커지죠. 근데 그 유방 확대 수술이라는 게 남성들이 보기에는 여성들의 그 육체 중에서 제일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게 이제 가슴이죠. 네. 그게 이제 제일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큰 가슴을 좋아하는 거고. 근데 그 우리나라 여성들 가슴이 상당히 좀 적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적은데,
그리고 이게 그 남자들이 이제 결혼한 남편들이 흔히 부인 보고 자기 부인 가슴 적다고 투털투털하는 남편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슴을 수술하고 오라는 둥 이런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성들이 더더군다나 처녀애들이 무슨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거가 여러분들 실제로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픈 게 뭐 애 낳을 때 고통이라까지로도 좀 과장이 되어 있겠지만 그 정도로 아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거의 필연적으로 캡슐이라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리콘 백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요즘은 뭐 280cc 정도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필연적으로 딱딱한 게 만져진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을 할 때 한 남성을 알아가지고 둘이 결혼을 한다 그럴 때 이 남자가 이렇게 만져보면 뭐가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아는 남자 같으면 금방 알죠. 이게 도대체 뭐냐. 사전에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의 주장은 이걸 그거기 때문에 뭐 10%에서 20%밖에 안 세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마사지를 하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뭐 실질적으로는 그게 필연적으로 만져보면 다 생겨진다고요. 그래서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그게 뭐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남편이 알고 하는 거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해야죠. 예.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유방 확대술 말고요. 성관계를 자주 하면 여자들의 가슴이 자연적으로 커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지금 하면서 처음으로 질문하셨는데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시네요. 예. 성관계를 자주 하면 커지는 게 아니라 성관계를 하면은 이제 그 성적 흥분기가 되면은 여성의 가슴이 한 30에서 50% 정도 사이즈가 커지죠. 피가 고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성관계를 많이 하는 거하고 여성 가슴이 커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성관계 시 좀 커졌다가 다시 또 다시 죽죠. 끝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가고. 그러니까 착각이군요.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보면 커졌다가. 자, 다른 분, 질문 또 있으시나요? 예, 그쪽 분. 예, 목욕탕에 가면은 남자들의 보면 열에 한둘 정도가 뭐 이물질이나 뭐 도깨비 방망이 모양으로 이렇게 뭘 넣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과연 여자나 남자가 그 오르가즘에 관계가 있는지. 우선은 그 월남하고 그다음에 사우디 쪽에 무슨 그 건설 경기 하고 갔다 온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실리콘 액을 주사로 넣어가지고 이제 거의 썩어가지고 너덜너덜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 전에는 이제 파라핀을 넣었었어요. 그거는 다 이제 썩는 거죠. 여성의 무슨 뭐 성반응을 따지기 전에 자기 음경이 썩어 나가죠. 결국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걸 넣었다고 하는 거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가 참 그 세계 각종 인종의 그 음경을 그것도 발기된 음경을 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까지 난리 부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일부 비뇨기과 의사 몇 명도 아니에요. 한 2-3명 미만이 그 이상한 걸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얘기는 그런 걸 넣는 것이 그게 그 성관계 시 여성의 성반응에 있어서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건가? 전혀 아니죠. 그게 그 여성의 질이라는 게 질 안쪽 3분의 2에는 거기는 통증 세포가 없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 여자 루프를 낄 때 거기 자궁 경부 질 안쪽은 그냥 핀셋으로 그냥 꽉꽉 집어가지고 한다. 아무렇지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 세포 자체가 없는데 그게 무슨 뭐 리얼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괜히 그래갖고 남자분들은 쓸데없이 넣어가지고 공항 가면 삑삑삑삑 소리 나고. 뭐가 소리나? 그래서 소리 나는 거군요. 그래서 그분이 찾지 못해서 계속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소리가 계속 난다. 땀방으로 불려가고 막. 그건 무슨 뭐 새 같은 걸로. 그러니까 혼자 출발 못하고 땀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헛수고하셨네요. 그래요. 네, 이쪽 질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여성의 성감대 중에서 가장 강렬한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G스팟이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하시네요. 또 여성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진실이 어떻게 되는지. GV가 뭐냐 이거죠. 전 그래요. 이게 여성의 GV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장 성감대 중에서 제일 좋은 데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이게 일본의 음란 외설물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있었을 때 나오는 그 포르노성 비디오를 보면은 전부 이게 손가락 가지고 장난을 해가지고 사정을 하게 만들죠. 근데 이게 일본 말고는 다른 나라 성비디오에서는 그런 식으로 성행위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요. 이게 일본의 아주 이상한 특징인데, GV라는 게, 그게, 일부 여성인 경우에, 한 20% 정도의 여성인 경우에, 질 입구에 3에서 4cm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배꼽 쪽으로, 위쪽으로의 이제, 동전만하게 이제 흥분이 됐을 때 이제 거기가 이제 이렇게 만져지죠. 근데 저도 좀 어디 부위인 줄 알고 어느 정도인 줄 알겠는데, 제가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제 잘 모르죠. 성적으로 흥분됐을 때 본 게 아니니까. 질 안쪽에 질 안쪽에 손가락으로 한 3에서 4cm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부위를 자극을 하면은 이제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소변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게 GV가 발달한 여성인 경우에 더 다중 오르가즘을 되게 느끼고 그 다음에 사정을 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된 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중 오르가즘이라는 것도 그래요. 제가 보통 한 20%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보고를 보면은 거의 모든 여성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훈련만 시키면은. 자기가 개발을 열심히만 하면은. 네. 근데 그걸 너무나 안 하고 이렇게 놔두니까는 그냥 20%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까지 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각 한 명 한 명의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성적인 능력을 너무나 개발을 안 시킨다는 거죠. 자기가 다중 오르가즘이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GV가 있는지 없는지 사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네? 알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그죠? 라면을 잘 끓이는 그런 요리법을 하나하나 열심히 보는 것처럼 그런 것도 참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여성의 성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를 전의를 충분히 해라. 그러는데 사실 전의를 충분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많은 여성들의 사연을 접해보니까는 부부의 경우 남편이 그냥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이러면서 그냥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의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리고 후희도 해야 된다 하는데 대부분 그냥 옆에 그냥 코 골고 잔다. 전의 후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생각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많이 해보니까는 공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공연장에 갔는데 앞에 막이 쫙 가려져 있죠, 무대에. 그러면 MC가 소개하든 누가 소개하든 딱 소개했을 때 막이 쫙 열리면서 가수가 나가고 폼나게 노래 부르고 쫙 들어가는 게 폼나는데 막이 열리기도 전에 그냥 어떻게 지가 나와보려고 손으로 커튼 들고 이렇게 삐쭉 올려갖고 머리부터 밀고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전의가 없이 그냥 시작이 된다는 얘기랑 저는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여러분들도 여성의 성반응을 알았으니까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동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파트너의 성반응을 좀 자세히 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참 이 시간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박사님 보좌관에도 어떻게 자리가 있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성 성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섹스에 대한 속설 5번째. 섹스를 하면 할수록 예뻐진다.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는 말 때문에 생겼을까요? 그러나 실은 근거가 있는 속설이랍니다. 남성과 사랑을 나누게 되면 아무래도 외모에 긴장하고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 여성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예뻐지는 게 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클레오파트라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